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다른 주제 물어볼게요. 갑니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저 떠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 깜짝아. 네? 나 깜짝 놀랐어요. 눈빛, 말투, 억양, 표정. 국민들은 궁금해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도청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네. 도청 당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내 마음 활짝 열어놨을 뿐이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좀 목소리 힘이 들어가네요. 네, 오늘 확실히 좀 컨디션이 네. 좋습니다. 김성애 위원님은 그동안에 사실 방송 좀 편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악재가 터져가지고 꿀물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네. 야단 맞아야죠. 공격을 해야죠, 상대방. 그렇습니까? 보수 패널로서. 아니 그러면 이제 동봉투 의혹 공격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거는 민주당으로서 큰 악재가 될 수밖에 네. 없어요. 현재 나온 분들이 뭐 의원 2분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지만 3만 건의 뭐 녹취 파일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어느 누구의 이름이 어떠한 증거로 남아 있을지를 지금 민주당이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계속 지금 윤석열 정권 어렵지?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또 뭐 도청 관련해서 맨날 지금 공격만 당하는 그러한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수사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항변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녹취 파일도 나왔고 네, 네. 문자적인 증거도 나왔기 네.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어찌됐든 악재가 터졌습니다.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가요? 이번에 이정근 씨가 이제 구형은 3년을 받았는데 오늘 선고가 마침 나지 않았습니까? 실형으로 4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얘기는 쉽게 하면 3년 구형하는 것은 보통은 집행유예를 줘도 됩니다라고 재판부에 사인을 주는 건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형량을 높여서 실형 선고를 했다는 것은 죄를 굉장히 중하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이정근 씨는 검찰의 대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무슨 기획수사라든지 검찰의 인지수사로 몰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시대의 패습, 악습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돈봉투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면 벌을 받아야죠. 민주당이 자꾸 뭐 물타기를 하거나 네. 프레임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당 의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지 말고요.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 예를 들면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당 차원으로요? 네, 발빠르게 어. 다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봤을 때 문제될 만한 부분들은 네. 미리 다 쳐내야 된다. 네. 그래야 국민들 볼 낯이 있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냥 프랑스에서 뭐 기자랑 만나서 그냥 개인적인 일탈 행위예요. 내가 막지 못해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네.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귀국을? 저는 귀국해가지고 네. 제가 자진해서 조사받겠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개인적인 일탈이면 예. 본인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정당당에 들어와서 조사받아야지 민주당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다. 네.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갈등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그 갈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감정 발언 먼저 보고 오시죠. 그래서 정마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의뢰도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니는 막 대구시장은 막 전념해라. 황당한 말이지.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야. 그러면 상고문을 애촉을 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가. 상고문의 경우에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 과잉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소리 할까요? 야, 이 말이 씨가 돼버렸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너는 마 대구 시장에만 전념하라고 할 거면 나를 상임고문에서 해촉하든가 라고 하자 네. 김기현 대표가 바로 해촉해버렸어요. 바로 화답. 바로 네.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분인가 싶어요. 이럴 거면 안 싸워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촉의 이유로 상임고문은 현직 정치 활동 안 하는 분이 하는 게 관례다.
그저 정상화로 돌렸을 뿐이다. 이 이유의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네, 최근 홍준표 시장이 정강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한 김재현 최고위원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이 김기현 대표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를 해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그 갈등 끝에 나온 발언입니다. 매달 50만 원 손해, 48만 3,500원. M본부 100분 토론 출연료를 정확히 제가 잘 모릅니다. 한번 출연했는데 아직 출연료가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네. 대략 이 정도. 수정치. 대략 최대치로 한 50만 원 잡고 3.3% 세금 떼고 나면 48만 3,500원이다.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이 100분 토론에 출연하셔서 네.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왜 그 탓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물릴 거야? 탄핵 사유도 안 되는데. 야, 이거 대통령이 들으셨으면 경로할 이야기죠.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다 해버렸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것에 전 격분했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격분을 했을 이게 것이다. 그저께 밤의 일이고 대통령이 격분을 했겠죠, 물론. 네. 그저께 밤의 일이고 오늘의 해촉 조치는 김기현 당대표는 사실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로 뭘 했을 리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해촉하라고 했으니까 해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전광훈 목사의 갈등 문제로 해촉될 것 같으면 전광훈 쪽을 먼저 해결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홍준표 시장도 해촉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전광훈 목사는 그냥 놔두고 갑자기 지금 홍준표 시장만 해촉한 걸로 놓고 봐서는 홍준표 시장의 대통령을 건드린 발언 이게 문제였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너무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왜요? 비슷해요? 아니 저 생각에 저는 거의 동의해요. 아니, 저도 그때 백부토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홍준표 대표님 저 큰일 났는데 저 말 어떻게 주워 담지? 그래요?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뭐 당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쓴소리, 비판, 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쳐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당과 대통령실 일치하는 그런 얘기만 나오도록 해라. 네. 더 이상 딴소리하는 사람들은 이거 당에 필요 없다. 내년 총선 공천도 안 준다. 이러한 사인을 주고 싶어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제 50만 원이라고 적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단체장 직책 당비가 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당비.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상임 고문 잘라 그랬으니까 안 돼도 돼요? 이제 50만 원 안 내도 되죠. 1,000원만 내면 돼요 이제. 그렇지. 책임당원 1,000원만 내면 되잖아요. 직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당대표의 선택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50만 원이라는 꿀단지 같은 돈을 네. 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럼 김기현 대표 배임입니까? 배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안 되죠. 당은 민주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소리하고 쓴소리하고 이런 분들 얘기 다 들어야지 네. 왜 저러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상임고문 해촉이 돼서 제가 또 종종 뵙는 분이 있어요. 네. 이재호 상임고문이라고. 네. 그분도 떨고 좀 있죠. 걱정이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 떠올랐어요. 아니 그래 네. 저는 유승민 전 대표도 지금 불안불안해하지 않을까. 다음 타켓은 유승민이야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김기현 대표가 상임 고문은 현직 정치 활동 안 하는 분이 하는 게 관례니까 이재호 고문님은 괜찮지 않나요? 관례 맞아요? 관례 근데 맞아요. 관례 맞군요. 작년 10월달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상임 고문으로 위촉을 하면서 당의 어른들 중진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지금 뭐 김기현 당대표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걸로 알고 있는 분이 이번에 윤리위원장으로 오기 때문에 윤리위에 보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5만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바이러스가 없는 순수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렇게 분란의 중심에는 정강훈 목사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는 말 없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당원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라든지 아니면 절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투트랙으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네. 용납하지 않겠다고 네. 절연을 하겠다라고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는 정당 아니라고 네. 선을 그어놨잖아요.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실릴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라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네. 좀 강하게 못하는 면도. 그래서 2019년에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거였군요. 글쎄, 그건 저는 김기현 기억이 잘 안 그 나고요. 당시 전 시장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근데 어쨌든 당대표가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것은 네. 조금 무리가 있다고 무리가 생각을 있는, 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자꾸 보여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김기현 당대표가 직접 정광훈 목사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는 것보다 대통령실의 직통 게시를 받을 수 있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하는 게 더 힘이 실리는 굉장히 웃기는 형국이 되어 있는 거죠. 저 말에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아시죠? 네. 반박을 못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양당의 악재 하나씩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이제 외교 안보.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볼게요. 갑니다. 어제부터 제가 이 장면 때문에요. 좀 기분이 좀 많이 그래요. 불편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좀 기자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공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안보실 1차장 태도가 고압적인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저 떠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깜짝아. 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네. 공직자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태도도 공손하게 여쭤봐요. 그런데 눈빛, 말투, 억양, 표정, 태도 이건 정말 불량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대통령을 모시는 정말 최고의 공직자가 저런 태도 보이는 것이 맞느냐. 네. 국민들은 궁금해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도청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네. 미국에는 어떻게 항의할 거예요? 네. 이렇게 궁금한 것을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는 제1차장한테 못 물어봐요? 그렇죠. 당연히 물어야죠. 국민들의 자존감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나라 주권 국가잖아요. 네.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네. 자꾸 불쾌하다는 듯이 왜 물어보냐고 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맞느냐. 전 저런 사람의 태도야말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를 좀 하락시키는 네. 근본 요인이고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사람이다 네, 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정말 대단히 잘못됐고 부적절한 표정과 말투였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대통령의 신임이 나에게 다 있다라는 자신감이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기자들의 답변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 질문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결기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언제 우리나라를 침공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깟 도청이 뭐가 중요한 주제라고 게다가 악의가 없다라고 내가 설명까지 해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다른 질문을 하느냐라는 호통을 치는 이 장면은요. 이 지금 저는 이분이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익을 해치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연히 답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 결기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름의 속마음 인터뷰를 하신 거죠, 지금. 네, 오해 살까 봐요. 근데 김태호 제1차장의 저러한 태도와 말투도 상당히 문제지만 네. 저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나 말도 이거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3명이 예. 국회의 소통관에서 기자들에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정말 참 저는 경악스러운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는 외교 관례상 정보 출처와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도 아는 척하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태도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외교고 동맹 관리의 기본이다. 미국 도청하는 거 몰랐어? 다 알았잖아. 근데 어떻게 도청 당했는데 항의하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좋아요. 네. 공식적인 자리 아닌 데서. 근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말해요? 도청해도 그럼 우리 아는 척하지 말아요? 도청 당했네? 미국 감사합니다. 도청해 주셔가지고 저희 선의로 다음에 꼭 도청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정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 아, 그 연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게 해요? 저는. 아니, 자존심 문제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연기가 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외교까지 가기 전에 일단 자존심이 상해서 괴롭거든요. 주권국가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네. 제대로 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 텐데요. 김태우 차장이 그 유출된 문건이 위조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최초에 그거를 유포한 사람 신원이 이게 좀 미국 내에서 밝혀졌나 봅니다. 군사기지에서 일하는 20대 네. 예.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뭐 러시아가 개입됐다든지 뭐 제3의 세력이 개입됐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정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최초의 디스코드라고 불리는 20대들 게이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채팅 사이트에서 올라왔던 원본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애시당초 원본이 올라갔을 것으로 본다라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이미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태호 실장이 영어가 부족한 탓인지 이런 내용을 싹 빼놓고 조작됐다는 얘기만 지금 돌려서 자꾸 하면서 마치 한미 간의 그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처럼 말하는데 폴란드로 실제로 지금 우리가 포탄 수출도 하고 있는 정황이 이미 드러났고 또 미국의 포탄을 대여해 준다는 얘기. 결국 결론적으로 모아보면 우리나라 외교안보팀은 이거 폴란드로 우회를 하거나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경우 러시아와 국교 단절의 위험이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도청당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청당했던 그 발화자의 두 당사자는 결국 대통령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쫓겨나고 이 포탄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눈에 뻔히 다 보이는 사실을 단지 조작이라는 이유로 지금 넘길 수 있는 것인가. 네. 물건을 훔치는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 훔쳐간 물건이 가짜식이든 진짜식이든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건데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미군 기밀 유출에 전면 조사 중이다. 네. 장인들도 인정한 거예요. 기밀이 유출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네. 도청도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의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나요? 하여튼 그런데 정권이 합리성과 상식을 잃어버리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권 때요. 네. 북한이 개성에 있는 우리나라의 남북 연락 사무소 우리가 네. 지어준 거 700억짜리 네, 그거 그걸 자기네들이 폭파시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는 북한이 우리랑 대화하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걸 폭파시켰는데 그냥 남북 대화하자라는 그러한 사인을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상식적이냐라고 했고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국민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자꾸 억지 부리거나 그냥 한미 우호관계 훼손되는 그런 야당의 프레임 이거 너희들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네. 분명히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저 네. 걱정이 돼요. 네. 어찌됐든 이걸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의 대응이 그래도 정답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자, 처음에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예 없진 않겠네요. 아, 지금 현재도요? 예, 뭐 그런 건 당연히 우방이니까 할 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요. 도청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고. 그거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얘기고 전 안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안 할 것 같으면 국익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들이면 우리나라 외교부 나가서 미국에 취직을 해야죠. 설마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것을 야당과도 공유를 하면서 외교 문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좋긴 한데 도대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호 실장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을 때 공중회담만 되고 지금 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죠. 협치를 하기 싫은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본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시기니까 가서 네, 또 협의를 잘 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